세조실록 35권 세조 10년 2월 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1465년 명성화 1년 길장부원군 곤남의 졸기 부음이 들리니 명하여 소선을 오리게 하고 3일 동안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게 하였다. 여조에서 그의 하악기를 청하니 명하여 그 집에 가서 곡하게 하였다. 곤남의 자는 정경이요 찬성 권제의 아들이다. 스스로 호를 소한당이라 하였다. 도량이 너그럽고 크며 뇌락하여 무리에서 뛰어났으며 침정하여 말이 적었다. 젊었으는 뜻을 두텁게 하여 힘써 배우더니 큰 뜻이 있어 규규를 거자의 업으로 하지 않고 글을 하며 당시의 안목에 들어가며 힘쓰지 아니하였다. 스스로 고셀한 선비로 여겨 나이 30이 넘도록 일명도 입지 못하니 혹은 굽힐 것이라고 하였으나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니 세상의 애눈이 더욱 자자하였으며 모두 공보로서 바라보았다. 일찍이 한명회와 망형교를 하여 소화, 조참, 관중과 포숙이라 자처하고 가인의 사업을 일삼지 아니하며 서로 더불어 말하기를 나만은 창을 들이고 말을 달려서 변경 사이에 공을 세우고 마땅히 만군의 서책을 읽어서 보루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 하였다. 처음에 권제가 첩에게 고혹하고 적절을 소홀히 함으로 권남이 울면서 간하였더니 권제가 때리려 하였으므로 권남이 드디어 집을 작별하고 떠나 한명회와 명선을 두루 유람하며 경치가 좋은 곳을 모두 찾아보았다. 문종께서 저기하여 친책하여 취사할 즈음에 권남이 시사를 가르쳐 진술한 것이 말이 매우 적절하므로 제4등으로 의논하니 문종께서 이를 보시고 뽑아서 상제에 두었다. 임금께서 정난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한명회와 더불어 제일 앞장서서 찬양하여 정랑 1등 공신에 참여하였다. 임금이 즉위하자 타경되어 2조 찬판에 제수되고 길창군에 봉해졌으며 좌익 1등 공신의 호를 더 내려주었다. 권남이 일찍이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히 병을 치료할 뜻이 있으니 임금이 어찰을 내려 말하기를 형이 나의 덕과 서로 통하여 덕을 합하였으므로 논할 것이 없다. 하늘이 실로 생력의 대임을 맡기었으니 내가 경의 마음을 사랑함이 없고 경도 나의 마음을 사랑함이 없거나 종사의 공업으로서 말하더라도 경이 특글만큼의 사사로움이 있었고 내가 특글만큼의 욕심이 있었다면 물부를 무릅쓰고 몸과 처자를 잊고서 하늘과 땅에 맹세하고 드디어 화란을 평정하였겠는가. 오늘날에서 경은 진실로 공업의 주인이니 나는 매양 경이 병이 있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주 만나지 못함이 회포가 되었는데 이제 경의 임천의 뜻을 보니 놀라고 탄식함을 그치지 못하겠다. 경은 어찌 천임을 면하라 하는가 하고 얼마 있다가 우찬승에 제수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편전히 나아가 세자를 어루만지며 군신에게 이르기를 이는 나의 보배이다 하니 권남이 말하기를 전하의 보배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국가의 보배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용상에서 내려와 사례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고 곧 안마를 내려주고 우의중으로 올려 제수하였다. 만년에 미처 병 때문에 집에 나갔는데 권남이 산업을 경영하며 자무부지런하여 일찍이 남산 아래에 집을 지었는데 제도가 지나치게 사치하고 또 호사스러운 종이 방종하여 사족의 신분을 능가하니 삼찬 이승손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데에 이르렀어도 권남이 죄주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기롱하였다. 시호를 익평이라 하였으니 사려가 심원한 것을 이기라 하고 능히 화란을 평정한 것을 평이라 한다. 뇌락은 마음이 활달하여 작은 일에 구애하지 아니합니다. 일명은 가장 낮은 관직을 말한다. 주대에는 관리를 임명하는데 1명에서부터 시작하여 9명에서 끝났으니 1명은 제9품이 되고 9명은 제1품이 되었다. 공보는 사보와 삼공 즉 대관을 말한다. 망형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 친책은 과거의 전시 때에 임금이 몸소 책문을 함이다. 상제는 장원을 말한다. 찬양은 도와서 성취함이다.
세조 35권 세조 11년 2월 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외사정 유라다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이기를 상체가 회복된 지가 오래지 않으니 청컨대 육선을 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체기가 이제는 회복되었으나 곧남의 죽음을 듣고 어찌 차마 고기를 먹겠느냐. 또 나는 본시 소선을 끓이지 않는다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한비도 도관찰사 강효문이 종성진 절제사 배맹달의 첩정에 의하여 치게 하기를 화라운 올적합 사흘고다 보량합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달달의 군나를 가 왔다는 말을 듣고 곧 가하 등과 해아의 성을 쌓고 장사를 거느리고 별난을 대기 하였더니 한 달달이니 성 밖에서 호소하기를 달달 황제가 즉위하여 옛 원원을 풀려고 9만여 군사를 보내어 거화에 둔 치었다 하기에 우리들이 대답하기를 만일 원한을 풀려면 너희가 성으로 들어오라 하니 한참 있다가 달달 7인이 과연 성에 들어오기에 우리들이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그 후에 달달이 계속하여 와서 호소하기를 어찌하여 우리의 사자를 죽였느냐. 너희와 싸우지 않을 수 없다 하므로 이로 인하여 가하 등이 우리들과 하여금 고하게 하여 왔습니다 하며 사을고다 등이 인하여 상경하여 숙배하려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것은 곧 그들 내의 일이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으며 또 심처의 야인은 거짓으로 화라온의 형상을 고하여 우리나라를 속이는 것이 상사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영의정 신숙주 상당부원군 한 명의 조아의정 구치관 등에게 보이고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사흘고다 등은 곧 먼 곳 사람이고 또 그 수요도 많지 않으니 마땅히 올려보내게 하여 그 일을 세세하게 물으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고 즉시 승정원의 명하여 이 뜻을 가주 강효문에게 치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8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난달 28일 이전에 죄를 범한 사람 안에서 경중을 분별하여 용서하여 놓아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8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성환도 철방 성자유는 역사가 기울고 무너진 것을 보고도 전일하여 수습하지 않았으며 또 마피를 파리하고 약하게 하였고 인구도 또한 많이 유망하였습니다. 건자의 전제를 봤더니 영루는 국가의 대맥인데 유사에서 게을리하여 내가 매우 노하였다 하시었는데 성자유는 임금의 전지를 몸받지 않고 직사에 태만하였으니 청컨대 기회 제서 이후에 자주에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의윤하였으나 잠시 있다가 사면하였다. 기회 제서율은 제서, 성지, 부험, 인신, 순퇴 등을 파기한 자를 다스리는 대명률의 이율 조문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8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가 장단군사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본군의 소금 100석과 적석의 소금 100석은 개미년부터 괴에 담아 염창에 두었다가 매양 곡식이 쌀 때를 만나면 민원을 조차 화매하였는데 다만 값이 높음으로 인하여 쌀을 팔기를 원하는 자가 없고 또 억지로 팔 수도 없으니 이로 인하여 쓸모없이 쌓여서 날이 갈수록 소용합니다. 청컨대 제 업에 나누어 주어 구황의 비축으로 삼게 하시고 금년 봄에 구운 소금은 시세에 따라 곡식과 무역하여서 이 창에 저장하소서 하니 계본을 호조에 내렸더니 호조에서 아뢰기를 장단과 적성의 소금은 이미 창고에 수송하여 회계에 기록하였고 또한 소금은 조석으로 기묘하게 쓰는 물건이니 무역하는 자가 없다고 이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백성의 편의에 따라 화매하되 값을 경하게 하며 제용감의 미국을 들여서 소재업이 군자에 보충하게 하소서. 구황에 부족한 소금은 청컨대 제포의 소금 100석으로 하되 존절히 구황을 진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용은 재물을 다 씀이고 존절은 씀씀이를 전략합니다.
세조실로 30억원 세조 11년 2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하동부원군 정인지 봉은부원군 정찬손 영의전 신숙주 좌의정 구치관 우찬성 박원영 좌참찬 최향 여조판서 원효연 참판 임원준 참의 김수령 좌승지 이파 동부승지 허종 등을 독건관으로 삼고 문과 급제를 시험하였는데 임금이 진책하기를 어진이를 구하는 시책은 오로지 경륜을 하기 위함이니 만약 필묵의 날카롭고 둔한 것만을 논한다면 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대개 요 임금과 걸 임금은 성품은 한 가지였으나 성패는 달랐고 한나라와 당나라는 시대는 달랐으나 칠한한 것은 같았으며 배구는 한 사람인데도 충성과 망령됨이 달랐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임금으로 누가 나라를 잘 다스려 편안히 하려고 하지 않겠으며 세상에 어찌 어진 인재가 있지 않겠는가. 다스리려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등용의 길은 항상 좁아서 위로는 진질하려는 생각이 없고 아래로는 뛰어나게 분발할 뜻이 없으며 임금은 교화를 베풀 수가 없고 신하는 교지를 받을 수가 없으며 선비는 이스되 심상한 데에 습관되어 몸을 먼저 하고 집을 먼저 하며 벗을 먼저 하여 나라를 뒤로 하고 망하게 되면 나라를 먼저 하고 벗을 먼저 하며 집을 먼저 하여 몸을 뒤로 하니 그렇다면 어진이를 구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조정에 있는 선비는 모두 일찍이 과거에 겁제한 자인데도 이러한 병폐를 면하게 할 자가 있지 않으니 어찌하여 나의 안매함을 밝혀주지 않으며 어찌하여 대신들은 고식적으로 세월을 보내는가? 어찌하여 사풍은 날로 게으르고 조행이 없으며 어찌하여 어진 인자는 실로 한 사람도 없는가? 어찌하여 천운이 대서가 그러하며 어찌하여 막혔으며 어찌하여 급하며 어찌하여 간악한가? 그 술책이 있으면 조목마다 대답하라 하였다. 모화간에 거동하니 왕세자와 효령대군 이부 임영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영 정창성 신숙조 구치관 박원형 이조판서 양승지 판한승부사 이석형 인순부 윤 한계이 도승지 노사신 주어부승지 윤필상 어부승지 오백창이 수가하였다. 상당부원군 한명의 병조판서 윤자온 참판 송문림 청승군 한종손 행호군 남질, 우승지, 신면 등을 무고 참시관으로 삼고 명하여 무고인 등에게 먼저 사후하게 하고 다음에 기사하게 하여 김계정 등 28인을 뽑았다. 임금이 종친과 제추와 더불어 술자리를 베풀고 야인, 김사롱합 등 6인을 불러 술을 먹이고 명하여 신숙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내가 오늘 마침 무고를 시험 봄으로 여기에 이르러 너희들을 보려고 불렀다 하고 날이 저물어 환궁하였다. 정인지 등이 진사 정휘의 대책을 가지고 제1등으로 성진을 제3등으로 해하렸는데 성진의 책무는 잘못 기이한 기상이 있었다. 임금이 성진을 제1등으로 뽑고 묻기를 정희는 어느 것이 성진보다 나으냐 하니 정인지 등이 말하기를 정희는 해성에서 모두 장원을 하였으니 또한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과연 재주 있는 자로구나. 응분의 관계를 받는 것이 옳다 하고 이어서 이 작업을 띄어 올렸다. 경륜은 천하를 다스림이고 배구는 당나라 문희 사람인데 문장을 잘 하였다. 북지에서 벼슬 살며 고평왕의 문학을 돕다가 수나라가 되자 이부 시랑 누천되었으며 서역 경략에는 토곡콘을 처부수고 황제를 따라 요나라를 정벌하여 그 노고로 오광록 대부가 되었으나 곧 황제의 뜻에 거슬려 관직에서 물러났다. 후에 우문화가 참희하자 하북도 안무 대사가 되었으며 얼마 있다가 당나라에 귀하여 민부상서에 누천되었다. 진질은 열병이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성은 성균관, 예문관 등 교서관이 3관의 2층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집무소에서 도적인 듯한 고달생 등을 잡아서 아뢰니 좌보승지 윤필상과 도직무에게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1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오호매에 사는 부모는 장자토를
본처만으로 삼았다. 세조 7월 35분 세조 11년 2월 1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올즈캅 김우두 등 8인이 하직하고 돌아가니 명하여 빈청에서 후하게 먹이게 하고 특별히 김우두에게 안장 갖춘 말 한 필 단위 1령 유지석 2장을 내려주고 그 나머지도 차정 있게 물건을 내려주었다. 세조 7월 35분 세조 11년 2월 1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질제사 강순에게 유시하기를 올즈캅 등이 처음부터 정승을 나타내면 마땅히 곡진하게 무율함을 더하여야 한다. 이제 김우두 등이 그 휘하를 거느리고 변경에 이르러 모두 상경하고자 하였는데 경은 어찌하여 구차하게 대관을 쫓아 단지 이 인만을 보냈느냐. 이 인만을 보내면 돌아간 자는 원한을 맺을 것이고 이 인만이 왔다가 이 만일에 이인이 병사라도 한다면 반드시 의심이 생길 것이다. 원승의 일은 할 수 없지만 단독으로 올려보내서 만일에 의심을 초래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이제 김우두가 휘하의 전에 종승에 이르렀던 자를 아우러 상경하게 하여 달라고 청하여 내가 허락하였으니 이제 만약 다시 올 것 같으면 함께 올려보냄이 옳겠고 김우두도 또한 마땅히 후하게 위로하여 보내라. 특근데 올즈캅 등이 전날 온승에 온 일 때문에 우리를 의심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하여 예조로 하여금 이서하게 하여 김우두에게 주었으니 돌아가거든 불하게 유시하게 하고 그 서초를 동봉하였으니 경은 자세히 살피는 것이 옳겠다 하고 임금이 인하여 승정원에 명하여 강순에게 치서하기를 경은 김우두를 보고도 마땅히 이르기를 주상께서 너를 수종한 사람이 상경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글로서 나 강순에게 유시하기를 다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고 하라 하고 그 올즈캅에게 유시하는 글에 이르기를 예조판서 원효연은 공경히 왕지를 받드노라. 말씀하기를 내가 드리니 니마차의 사람으로 온승에 이르렀다가 병으로 돌아가다 죽은 자가 있었는데 드디어 독사하였다고 이끌고 우리에게 원한을 갖고 있다 하니 이는 심히 부당하다. 죄가 있으면 드러내어 죽일 것이지 대국이 무엇이 두려워서 사기를 써서 몰래 독살하겠느냐. 더구나 저들이 왕래하는 자가 많은데 어찌 일개에 미치는 사람을 죽이겠느냐. 저들이 또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먼 곳 사람을 대접하는 때에 매양 적심으로 하였으며 니마차는 더욱 불쌍히 여겨 무율하였고 저들도 또한 제부가 있어 가장 극진히 정성을 보냈는데 이제 이와 같이 소홀한 것은 이는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말을 만들어 헌단을 만든 것이다. 너희 예조는 김우두에게 유시하여 돌아가거든 제부에 고하여 내 뜻을 밝게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하고 또 경기 강원도 함길도의 찰방 등에게 치서하기를 김우두가 내려갈 때에 도적이 두려우니 너희들은 그들을 몸소 친히 호송하라 하였다. 아이고, 겁지나다. 세조 7월 35분 세조 11년 2월 11일 무장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스로 비축주 통수 국지 동원주 신위 방이 사람을 보내와서 도물을 바치었다. 세조 7월 35분 세조 11년 2월 1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승지 등을 불러서 영순군 이부와 호조판서 김국광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횡관을 만드는데 어찌 마음을 쓰지 아니하느냐 하였는데 말이 이미 심히 엄절하였다. 또 곧 이부와 김국광을 파직하였다가 얼마 있다가 복직시켰다. 세조 7월 35분 세조 11년 2월 1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문과 무과를 방방하였다. 임금이 중군과 화위당에 나아가 왕세자와 상당부원군 한 명의 좌의정 구치관 우의정 황수신 우찬성 박원영 좌참찬 최항 예조판서 원효연 병조판서 윤자원 예조참판 임원준 병조참판 송문림 청승군 한종손 예조참의 김수령 지병조사 이윤인 승지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 승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권자를 가져오라 하고 친히 책제를 강하니 승진이 또한 읽고 또한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유생은 겉으로 추구하는 자가 적지 않으니 겉으로 추구하는 척 한다면 마음으로도 또한 추구하여야 한다. 이제 승진은 그를
좋지 않다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1년 2월 1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의 무창 여연 자승은 자고 이르러 군수가 넉넉하지 못하여 남도 제업의 조세를 차례대로 수납하여 그 모자람을 보충하였는데 이제 삼고를 이미 혁파했으니 그 남도의 조세는 그전대로 본업의 창고에 들이어 수전의 폐단을 들게 하소서하고 또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히 아래기를 당도 제업의 잡곡의 현재 있는 수가 지극히 적어서 관찰사가 군자 미두 5만 석을 흩어 백성을 진율하기를 청하는데 이것은 다를 수가 없으나 그러나 금년에 그 돈은 신령한 것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의장의 미고 2만 5천 석을 주어 존절히 구황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월 30억원 세조 11년 2월 1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비현합에 나아가 친히 횡간을 열람하고 상정하였다. 세조 7월 30억원 세조 11년 2월 1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이조 병조의 전교하기를 최경지 남치신 이구경 이예전 최보남 박아는 고신을 돌려주고 윤자영 구치동 박숙진 최한정 이중련 조금 설팀 권수는 소용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2월 1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김경광에게 여시하기를 이제 의주의 삼도와 신호수의 경간 사목을 보내니 자세히 보고 시행하라. 그 사목은 이러하다. 1. 신호수는 목책을 설치하지 말고 점차로 경작하며 일시에 다 개간하지 말 것. 1. 난자도, 금동도, 초모도의 삼도는 의주 목사가, 위화도는 인산절제사가, 신호수는 방산만호가 수호하게 할까. 1. 다섯 곳의 전지는 인구의 다수를 계교하고 역량을 헤아려서 골고루 주되 범죄를 당할 때마다 목사, 절제사, 만호가 장실한 농민을 뽑아서 기계를 갖추어서 각각 정한 곳에 이르러 날짜를 정하여 농사를 짓게 하되 전과 같이 늙은이와 어린이나 부녀자를 거느려서 흩어져 살지 말게 할까. 1. 목사와 절제사는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친히 이르러 밤이면 농인을 거두어 입보하게 하며 날이 셀 무렵에는 멀리까지 체코하게 하고 해가 돋은 뒤에는 헤아려서 군사를 내어 요회처에 분거하게 하고 다음에 농인을 내어 농사 짓는데 나아가게 하였다가 날이 저물면 도로 입보하게 하며 군사를 어미하여 자수하게 하고 신호수는 만호가 군사를 거느리고 수호하고 강밖에 나가 유숙하지 말게 할까. 1. 의주는 먼저 초모정을 경작하고 다음은 금동도 그 다음은 위화도 난자도를 경작할까. 1. 초모정은 예태에다 목책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난자도와 위화도는 큰 강으로 경계가 막혔으니 목책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금동도는 여울이 얕은 곳은 일찍이 개골하였으니 물이 깊어 도적이 건널 수 없을 것 같으면 또한 목책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으나 아울러 섬 가운데 농민을 거두어 결진하여 유숙하게 하고 흩어져 거처하지 말게 하며 만약 여울이 얕으면 밤에 초모의 울에 모여 입보하게 할까. 농민도 또한 융기를 준비하게 할까 하였다. 입보는 성이나 보호 주위의 사람들이 성 보호 안으로 들어와 보호를 받던 일이다. 융기는 무기를 말한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1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1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중동량에 사는 야인 소우대를 본처만으로 삼고 수주에 사는 김백근을 본처 부만으로 삼았다. 세조 7월 30억원 세조 11년 2월 1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조 7월 30억원 세조 11년 2월 1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한빌도 도우절제사 강순이 부령절제사 송흉영의 첩정에 의하여 치게 하기를 채탐인 이득승은 10여인의 무리가 적 9인과 서로 만나 싸우다가 적은 모두 화살을 맞고 도망하였으며 적이 남긴 잔물을 다 거두어 왔다고 하는데
신은 이를 얻었으나 채탐자가 진실로 적도와 서로 싸웠다 하면 어찌 저 사람들만의 니 화살을 맞고 우리 편 사람은 하나도 화살을 맞은 자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채탐자가 공을 바라고 거짓으로 공한 것이므로 본진의 이문하니 다시 자세하게 회보하소서 하는 임금이 이를 신숙주에게 보이고 강순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계본을 보니 다시 다 주문하는 것이 옳겠다. 이득성 등이 만일 힘써 싸워서 공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마땅히 그 고하의 차례를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1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동교에서 매사냥을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19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어서로 이르기를 김결 부장 김수경은 고신을 거두고 김여생은 파직하고 이복중 고장수 이동은 장 100대에 도 3년을 속바치게 하되 고신을 거두어 도침군에 정하며 그 나머지 옥장은 모두 장 100대에 고신을 거두라 하였다. 도침군은 조지소에서 당나무 원료를 다듬어서 종이를 만들던 군정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동교에서 매사냥을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아뢰기를 지난번 고령의 싸움에서 김우두가 낭산파의 아비를 죽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낭산파와는 수권이 있습니다. 그늘에 김우두가 북청에 이르렀으니 낭산파가 이를 보면 서로 힐책하기를 마지 않을 것이며 이제 김우두가 돌아가다가 혹 낭산파와 서로 만난다면 또 사건이 생길까 두려우니 청근대 서로 보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고 즉시 명하여 영의정 신숙주의 글을 짓게 하여 함길도 도관찰사 강효문과 도절제사 강순에게 유시하기를. 김우두가 이달 11일에 이미 발정하였고 낭산파도 또한 이미 내려갔으니 그가 돌아가다가 만약 김우두와 길에서 서로 만나면 반드시 옛 원한 때문에 서로 다툴 것이니 이것이 염려된다. 경등은 마땅히 엄밀히 포치하여 서로 보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중신리가 강원도 오대산에 상원사를 구축하니 승정원에 명하여 경상도 관찰사에 지서하여 정철 1만 5천건 중리 500석을 주고 또 제용감에 명하여 면포 200필 정포 200필을 주게 하고 내수소는 면포 300필 정포 300필을 주게 하였다. 아이고.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김자행이 아들 진사 김중년이 상서하기를 신의 아비 김자행은 중설경을 난장한 일에 연좌되어 변명을 하지 못하고 끝내 무복하기에 이르렀으니 신은 극이 통민합니다. 처음에 고을 사람이 중이 죽은 자가 있다고 고하여 신의 아비가 나아가서 검시하였더니 얼굴이 칼에 베이고 혀가 절단되었으며 이마가 쪼개지고 뇌가 흘러 나왔는데 의복과 몸은 그전과 같았으므로 즉시 갖추어 감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가 아무 중을 죽인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다만 관포가 시체에 있는 데에 있었는데 곁의 고을 사람들이 모두 가르쳐 말하기를 설경이 평일에 입던 것이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설경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손가락에 칼에 상한 흔적이 있다고 하여 신의 아비가 이를 듣고 그 손가락을 검사하고 그 옷을 봉하여서 뒤의 상고에 대비하였을 뿐이며 처음에는 신문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 어찌 꼭 난폭하게 방약을 가하였겠습니까? 금상군사 윤홍과 더불어 함께 핵실한 후에야 설경이 겨우 말하기를 숙부 김중상이 죽였다 하므로 신의 아비는 윤홍과 더불어 또한 그 말한 것에 의가하여 취초하였을 뿐이요 번내 장 100대도 쓰지 않았습니다. 신의 아비는 벼슬살이 한 지가 거의 40년이나 성품이 졸약하여 법을 지켜 본공하였으며 형벌을 삼가고 청령 공평하여 있는 곳마다 사랑을 끼침이 백성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주에서도 모두들 다스림이 남방의 제일이라고 일컬었는데 어찌 유독 이에만 까닭없이 형법을 굽혀 참혹하게 베풀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빠지게 하였겠습니까? 처음에 만약 형법을 굽혀 취초하였다면 보사에 취초한 말을 기재하지 않았으니 무리한 것이 하나요. 만약 형법을 굽혔다면 슬경이라 하지 않고 김중상이 죽였다고 하고 이미 김중상으로서 죽였다 하고 또 설경을 의심하여 형문하기를 청하였으니 또한 무리한 것이 둘이요. 며칠 안 되어서 차사원인 검산군사 윤홍을 한 가지로 추대하여 와서 신문하였는데 만약 형법을 굽혔다면 윤홍이 알지 못하였겠는가 하는 것이 또한 무리한 것이 셋이요. 정월의 1월 가을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난장을 두려워하여 경찰관에게 스스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또한 무리한 것이 넷이요. 만약 형법을 굽혀서 구더기가 생겼다면 이제 상한 흔적이 없으니 또한 무리한 것이 다섯이요. 설경이 왕형하여 구더기가 생겼다고 말하는데 정월 보름때에 구더기가 생겼다 하였으니 또한 심히 무리한 것이 여섯입니다. 만약 설경의 일로서 말한다면 신도 또한 억측이 아니고 다만 사세로서 말하겠습니다. 설경의 옷의 피는 혹은 말의 코에 잘못 부딪혔다고 혹은 종기가 터졌다 하는데 가령 말에 부딪혔다면 꼭 피 흔적이 몸 전체에 있지 않을 것이며 종기가 터졌다면 또 입은 바깥면에는 묻지 않았을 것이니 어찌 한 옷의 표리에 모두 피가 있겠습니까? 인적으로서 논하면 친구와 함께 가다가 혹 병환을 만나도 오히려 부고하는 것이 혹 더딜까 두려워할 것인데 어찌 숙질이 함께 돌아가다가 한 사람이 살해를 당했는데도 3일을 친척에게 고하지 않고 마을에 말하지 않다가 관의 신문을 받고서 겨우 아무가 죽였다고 하니 심히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남을 속이는 꾀와 경외의 사람을 미혹하여서 오히려 좋게 이러한 큰 죄악을 면하는데 한가 신의 아비를 모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래의 정상은 처음부터 신의 아비를 모함하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스스로 죄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아비가 일찍이 관직에 있으면서 은혜를 백성에게 미치려 하려고 반드시 먼저 관리를 제재한 까닭으로 관리를 대우함이 잘못 엄격하여 관리들이 꺼려하는 바가 오랬는데 이제 신의 아비는 파직되고 설경에게 살연된 이들도 또한 모두 이미 방면되었는데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애석하게 여기어 추초를 무릅쓰고 신의 아비에 끓이는 것을 밝히겠습니까? 신의 아비가 처음 서울에 이르렀을 때에도 옥리에게 맡기지 않고 특별히 승정원이 명하여 그 연유만을 묻고 또 죄가 없다고 허락하셨으니 성은은 지극히 중함은 여지껏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매우 어리석고 미혹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감격하여 곰핍의 필력할 줄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더구나 신의 아비는 사리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으로 범한 것을 은위하는 자는 죄를 두려워하며 지나지 않을 뿐인데 이미 죄가 없다고 허락하였으니 무슨 끄리낌을 돌아보고서 은위하겠습니까? 또 어찌 스스로 무복을 헤아려 죄를 면하는 것이 다행함이 되지 않으며 또 어찌 은심의 보존하기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고 끝내 스스로 발병할 수 없는 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성상의 광세한 은혜를 잊고도 직대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면죄를 기망한 것은 이것은 친의 아비가 그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관리들은 한 가지로 그렇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신의 아비는 독신으로 약질에다가 일찍이 오랜 병이 있으니 어찌 추초를 무릅쓰고 스스로 발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 여러 사람의 말은 쇠를 녹이고 촌심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하니 황천과 호토에서 실로 임하여 보소서. 신은 듣건대 임금과 아비는 하나라 합니다. 신이 비록 우직하나 의리는 대강 아니 어찌 감히 군상을 속여서 아비의 죄를 엄호하겠습니까? 문제는 한 나라의 중주이며 재영은 한 여자인데도 한 말로서 좋게 임금을 감동시켜 법을 고치는 데 이르렀습니다. 신 김중년은 등은 머리를 닦고 글을 읽어 비록 이룬 것은 없으나 또한 좋게 중요히 사모할 만한 것은 압니다. 이제 스스로 제 영에게 비유하여서 얻을 수 없겠으나 우리 성상은 노비 한 당에 나와서
당후에 추배하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뜻을 슬프고 어여삐 여기시고 아비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어진 정사를 넓히시면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그 말미에 쓰기를 김자행이 법을 굽힌 죄는 비록 사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은복한 정상은 대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아들의 뜻을 특히 가엾이 여기니 빨리 방면하여 내어보내고 중설경은 환속시켜 당차하며 그 나머지 살인된 사람도 또한 모두 놓아보내라 하였다. 이때 김자행은 고신을 당하려고 옥들에 매어 있다가 글이 내려와서 용서를 받았다. 방리학은 죄인을 맺으라에 고문합니다. 추초는 채찍으로 칩니다. 아이고야. 곰핍은 진실하고 정성스러웁니다. 당차는 형벌의 하나인데 신분에 따라 노역에 종사시켰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2월 2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세자가 매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원각사의 역부 몇 사람이 몸에 도롱이를 입고 스스로 굶주림을 호소하였다니 이는 반드시 원각사 제조가 공력에만 급하고 공피파에 약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강경이 독촉한 까닭이다. 그것을 빨리 제조에게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강원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본도는 비록 실롱하였다고 하나 실로 충청도에 비할 바가 아니니 다른 도의 미국을 운반하여다 진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근대 본도 군자인 묵은 잡곡 1만석을 주었다가 추수 때에 절반은 쌀로 절반은 본색으로 수납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1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명하여 검상군사 윤홍을 방면하여 도로 벼슬살이 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세자에게 사냥하도록 하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2월 22일 기행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진지가 글로써 아뢰기를 청주 목사 고태필 온양군사 이신효 임천군사 박희는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우며 상세하고 공명하여 관리는 두려워하고 백성은 편안하니 승직할 만하고 청안현감 이석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으며 나태하여 정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청량현감 유극경은 게으르고 허황하여 백성의 일을 진율하지 않으니 파출할 만합니다. 하니 명하여 이조에 내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2일 기행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인순부는 이미 혁파되었으니 그 창고 속의 잔물은 제사에 나누어 군자감의 조세로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군자감을 나누어 3사로 하여금 관리도 역시 또한 나누어 임명하니 인수부에 근무할 자가 없습니다. 참컨대 인수부 관리를 군자감에 옮겨 임명하고 또 노비를 옮겨주어 창고의 곡식을 지키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원각사에 역사하던 사람이 떨어져 죽으니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원각사 제조 심안의 김계 황효원과 낭관 조준 권양 정자원 등은 기계를 설치한 것이 견고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으니 그들을 속히 국문하라 하였다. 화위당이나 가니 왕세자와 효령대군 2부 영순군 2부 기성군 이준 거제정 이철 하승희 정현조 상당본군 한명의 도승지 노사신 주화승지 입하 동부승지 허종이 입시하였는데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원각사 제조 옥상군 이재 언천군 이참 예조판서 원효연도 청컨대 모조리 국문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조는 보방하라 하였다. 보방은 죄인을 석방할 때 연고자의 보정을 받고 풀어주던 것을 말한다. 보석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대관 종성직의 아들 종은 칠랑 등 16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억은 세조 11년 2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명회를 빈청에 불러서 명하여 좌부승지 윤필상에게 제도의 관연리와 빈궁한 실업인을 구처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억은 세조 11년 2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공사를 지체하였으므로 승전 환관 이효지 안준경을 옥에 내렸다. 세조실록 30억은 세조 11년 2월 2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추천부감 이순덕은 술에 취함을 틈타서 누이의 남편 옥외손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계집종의 옷을 빼앗아 술을 사려는 것을 그 집의 종이 말리니 이순덕이 노하여 이를 구타하였고 옥외손이 또한 이를 말리니 이순덕이 주먹으로 옥외손의 뺨을 치며 그 머리를 거두르고 짓밟는 것을 그의 아내가 나와서 구원하다가 또한 구타를 당하였으니 청가대 법대로 논제하소사니 이순덕의 고신을 거두게 하였다. 세조실록 30억은 세조 11년 2월 29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임금의 제2역의 정속된 영리가 대개 빈궁하고 실업하였음을 염려하여 제도 관찰사로 하여금 마감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생업을 편안히 하며 스스로 있으려는 자는 그대로 머무르게 하고 비난하여 무료한 자는 환본할 것을 좌부승지 윤필상에게 물으니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만약 비난한 때문에 환본한다면 뒤에 오는 사람이 역시 또한 비난하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영리는 본시 향리의 죄가 있는 자를 정속하였으므로 그 마음의 답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할 것이니 이제 빈궁한 특별히 한 아들만을 방면할 것을 허락하시면 오랫동안 답답한 마음을 펴게 되어 생업에 편안히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0억은 세조 11년 2월 3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원각사 제조 난관을 군문하고 조율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황효원, 김계, 심안의, 조준, 권양, 정자원 등은 파직하거나 임하며 언천군, 이천, 옥산군, 이제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 임은 임기가 다 된 관리를 계속 임명합니다. 세조실록 30억은 세조 11년 2월 3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무대사원 김종순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일찍이 진덕수의 말을 살펴보니 이르기를 노나라 애공이 장차 공자의 형의 어미를 부인으로 삼고자 종인으로 하여금 그 예를 올리게 하니 대답하기를 첩을 부인으로 삼으니 진실로 무례하다고 하였습니다. 제후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경대부 사 서인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첩은 적처가 될 수 없고 비천한 자는 종기한이에게 한가할 수 없으며 적첩의 분별은 천경지위여서 물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선조의 만렵에 있어서는 사대부가 아내를 두고 아내를 얻으며 임의로 방자하고 아울러 두 아내를 두고서야 이름하기를 경외처라 하니 명분이 등급에 없는데 이르렀습니다. 우리 태종 공정대왕께서 전조의 폐단을 다 혁파하고 그 강상이 어지럽혀짐을 염려하여 아내를 두고 취처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엄히 세웠습니다. 그 금법을 범함이 있으면 즉시 발각되지 않고 죽은 자가 있어 비록 이르기를 선례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의 사람을 첩으로 삼는 것이 영갑에 실려 있으니 그 만세토록 강상을 바로 세우려는 계책이 지극히 심문하고 절실하였습니다. 근자의 김형이 민여익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고 또 도이공의 딸에게 장가들어 민씨와 아우러 두었으니 김형이 어찌 두 적처가 있겠습니까? 뒤에 도씨에게 장가들었으니 도씨가 첩이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김하, 김율, 김수는 김형의 종형제이며 허균, 권, 이수는 김형의 내부인데 모두 말하기를 민씨가 후손이 없어서 도시의 딸을 취하여 첩으로 삼고 민씨와는 동거하였다고 하니 그렇다면 김형의 적첩의 사이는 일가 종족이 한 가지로 본 것이며 조정 대신이 한 가지로 아는 것이며 향당 부모가 한 가지로 들은 것입니다. 비록 혼서가 있으나 그 혼서를 상고하며 먼저 아내를 장차 기별한다는 말이 있는데 혼인 예장에는 진실로 이런 예가 없으며 사족의 집에서 어찌 이런 혼서를 보고서 딸과 혼인하게 하겠습니까?
도시는 미천한 중의 천미한 자입니다. 뜻이 정적이 없었던 까닭으로 그 혼수에 바르고 바르지 못함을 개교하지 않고 딸과 혼인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첩을 뜻하는 것임이 뚜렷하고 명백합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김형의 생각은 단지 혼수를 거짓하여 도시의 딸을 광유하여서 장가들여 하였을 뿐이지 처음에 도시를 적처로 삼아서 취한 것은 아닙니다. 본시 지극히 천미한 것이 올라서 정실이 되려고 거짓 사족인 것 같이 하여 헛된 직함을 함부로 꾸미기에 그 허실을 핵실하게 고신을 드리기를 독촉하였더니 곧 한결같이 모두 없다 하니 그 조정을 기망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으며 이 같은 사람을 정실로 삼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등은 이 여자가 첩이 되는 것을 밝게 알면서도 이 여자를 김형의 적처로서 논한다면 신등도 또한 천총을 속이는 것이니 어찌 감히 무망하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건대 사람이 적자가 없으면 그 사속이 끊어지거나 첩으로서 아내를 삼는 것은 예법에 있어서도 오히려 불가합니다. 하물며 서자도 오히려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상전에 있으니 도시가 비록 적처가 될 수 없더라도 김형에게는 그 사속이 끊어지지 않고 법에는 그 분수를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둘이 진실로 유감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도시를 적처로 삼겠습니까? 도영이 도시로서 적처를 삼는 것은 한 집안의 일이니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으나 철을 아우러 두는 건법을 한번 폐하고 조종의 성현을 가볍게 고친다면 유독 밝은 시대의 성전을 휴손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신하가 유독 김영 하나뿐이 아닌데 이러한 군원을 한번 열었으면 그 흐름은 장차 관과 신을 거꾸로 두기에 이르는 자가 그 몇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대개 유사의 기법을 지키는 데에 의리가 불가불 법이 될 것이 애석하니 신등은 이를 두려워하여 재차 조목을 고치라는 명을 입고도 오히려 또 차마 고치지 못하고 반복하여 외람되게 번독하였으나 마침내 의혹을 풀지 못하는 것이 어찌 김형을 위함이겠습니까? 단지 그 예와 법을 사랑할 뿐입니다. 신등은 감히 천의를 번독하여 운어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어지심을 드리워 체납하시어 적첩의 분별을 어미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청경지인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떳떳한 이치이고 영갑은 법령의 수장이며 성헌은 이룬 법이고 운월은 원하는 마음이 절실한 걸 말한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한물이 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영릉 헌릉에 나아가 한식제를 대행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종춘이 와서 문안하니 임금이 강년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경수를 강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원각사에서 나은의 분신 사리를 바치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1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중울선대라에 도첩을 줄 것을 명하다. 여조의 전지하기를 도승의 법은 지극히 상밀한데도 유사에서 잘 받들어 행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심행이 착한 자가 출가할 수 없고 거짓을 꾸미어 속이는 자는 군대와 부역을 많이 도피하는데도 해당 관청과 관찰사가 검거하지 못하니 이는 군국의 좋은 계책이 아니다. 그 중에 연주화되었거나 도용 유형과 부처된 사람도 또한 예에 따라 시취하되 계문한 뒤에 바야흐로 도첩을 주고 만일 깨우쳐 살피지 못하고 정실을 용납하여 사설의 농간하는 자가 있으면 제서 유의 율에 따라 논지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일본 대마주 수호대관 평조신 종우마 종성직이 사람을 보내와서 도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하승지 이파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기로소에 내려주게 하였다.
기로서는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실직하고 있는 70세가 넘은 정의품 이상의 문관들을 위한 마련한 경로당이다. 태조 3년 1394년에 창설되고 1400년 태종 즉위시에 제도화되어 전함 제추소라고 하던 것을 세종 10년 1428년에 기로소로 개칭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조 태수 병원조신 종성직이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동교에서 매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신행, 박근, 윤경덕, 윤대덕, 윤근덕 등이 말을 달려 길을 끊으니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심선이 글로스 아래기를 김포 현령 김원효는 본시 죄득이 없고 한각 교원으로서 의세하며 이미 근근하지 않은 데다가 또 염치마저 없어 백성에게 횡령하여 백성의 원망이 많으니 청컨대 파출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영동수령 단성수령은 계월이 차지 아니했는데도 까닭없이 개차하였고 김포 현령 김원효는 고과 성직이 연달아 중임으로 산직으로 돌려야 마땅한데 호조에서 돈전을 다 거둔 뒤에야 채직할 것을 아뢰었다고 이조에서 지금까지 개차하지 않았으며 용광 현령 강호는 전년에 순안 현령에서 파직되었으며 무죄를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그 급이 먼저 서용하였으니 청컨대 이조의 관리를 국문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바는 진실로 옳으나 공사를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듯하니 너희들은 그 정상을 알아서 다시 아뢰라 하였다. 당시에 어질고 어리석음을 무지하고 사사로이 진압한 자를 천용한 까닭으로 이런 명이 있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전라도 군산포 만호 위계리양과 충청도 당진포 만호 김양덕이 범한 것은 비록 사전에 있었더라도 일이 탐호한 데 관여되었으니 청컨대 아울러 파출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진화사 최유림이 문견 3억을 먼저 보냈는데 그 문견 3억에 이르기를 이번 2월 12일에 신이 광릉에 도착하니 여진 이만주의 아들 이두리가 건주이로부터 와서 통사 주영손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난해 10월에 처자를 이끌고 만포에 이르러 황성평에서 살기를 원했더니 진장이 오로지 응접하지 않았으며 또 정병하여 치러 올라온다는 것을 듣고 이를 두려워하여 곧 돌아가 아비에게 고하였더니 아비는 이 뜻을 기록하여 만포에 치보하여 전하께 주달하게 하자. 진장은 즉시 아뢰고 지난 정월 보름께 만포 진무가 나를 불러서 전하의 명을 전하기를 전일에 너가 살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국을 두려워함이니 다른 의심은 내지 말라 하여 명을 듣고 돌아갔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듣고 이두리에게 무슨 일로 왔던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이 위의 제장이 모두 신임하기에 할애하려고 왔다 하거늘 신이 믿지 않고 다시 통사 조명달로 하여금 사사로이 이두리의 반인에게 묵게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이두리가 너희 나라에 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황제께 아뢰려고 이제 북경으로 향하다가 여기에 와서 머무르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이 뜻을 함길도 평안도의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유시하였다. 세조 7월 35권 세조 11년 3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경상도 간포 만호 박수산이 범한 것은 일이 탐호한 데 관여되니 청컨대 고신하수산이 명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세조 7월 35권 세조 11년 3월 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양전도 채찰사 성봉조가 아뢰기를 제역의 넘금전은 처음에 비록 평민의 전토를 절급하지만 그러나 영리가 경작한 지가 이미 3, 4년이 지났는데 평민이 세업전이라 일컬으며 분분하게 고사에 다투니 지극히 부당합니다. 또 영여전은
토지의 영축이 아니고 또 혹 전품의 고화로 인하거나 혹은 새로 개간한 방측의 땅으로 인하여 결복의 수에 저절로 나머지가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건자의 영로가 조잔하니 청컨대 영여전은 영리에게 돌려주시어 소식에 잘해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넘급전은 초기에 지방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이다. 지방관청의 장관에게 판공비로 준 아록전과 지방관청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수전 등이 있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동청주의 어미가 금 한 양과 진주를 올리니 명하여 그 값을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8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경광이 아뢰기를 의주목사 우공은 무략이 웅위하고 이래 임하여는 근금하며 백성을 다스리고 변방을 방비하는 재질이 모두 남음이 있으니 성급할 만하고 방산만어 황효공은 제품이 혼미하고 미혹하여 변방을 수비하는 데 마땅하지 않으니 파출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조에 내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3월 8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평무속에게 쌀 5석을 내려줬다. 평무속은 외인이나 그 어미는 우리나라 고령 사람으로 전조의 말렙에 사로잡혀 가서 곧 평무속을 낳았으나 임금의 위덕을 삼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사가 있은 것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8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대마도 도주 종성직에게 쌀콩 각각 100석 면포 50필 비단 3필을 대관 종성직에게 쌀콩 각각 50석 명포 40필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3일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효령대군 이보가 일찍이 원각경을 수교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일을 마치었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가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니 왕세자와 이보, 이명대군 이구, 영영대군 이염, 영순군 이부, 기승군 이준, 원천경 이의, 하승이 정현조, 거제정 이철, 하동부원건 정인지, 봉원부원건 정창송, 영의정 신숙조, 상당부원건 한명희, 좌의정 구치관, 우의정 황수신, 남양부원건 홍달손, 영중주원사 심회, 판중주원사 심결, 좌찬성 윤사번, 우찬성 박원영, 우참찬 최항, 공조판서 김수온, 이조판서 양승지, 예조판서 원효연, 이조참판 홍응, 예조참판 임원준, 병조참판 송문림 등이 입시하였고 대마주의 종원 칠랑, 쇠문, 다난 등도 또한 입시하였다. 임금이 종원 칠랑에게 대홍라, 남라 각각 한 필, 백저포 10필, 흑마포 10필, 호피 한 장, 표피 한 장, 유지석 한 장을 내려주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는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니 종원칠랑 등이 뜰 아래에서 배사하였다. 또 주육을 내려주어 그 관에까지 보냈다. 입시한 제주와 종친에게 명하여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고 이어서 신숙주, 박원형에게 명하여 병조판서 윤자온, 형조판서 김질 등의 자제 중에 한 작업을 더하여 주게 하고 한 개의를 이조판서로 양승지를 지중추원사로 강희명을 인순부 윤으로 한치인을 첨지중추원사로 오옹을 사언지비로 삼았으니 한 개의 강희명은 원각경을 번역한 공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1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장용대, 김귀진 등이 경주의 양주, 포천, 영평 등지에 적도가 있다고 밀고하니 즉시 진무 정산휘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잡게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문형이 아뢰기를 청하현감 최헌, 경산현령 하효무는 파출람이 옳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11일 무원 첫 번째 기사 진하사 최유름이 칙서를 받들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그 칙서에 이르기를 건자에 건주의 도덕 동지 이고 납합 등이 아뢰기를 몸소 북경에 이르러 조공하려 하였으나 국왕이 인마를 수집하여 팔로로 나누어 건주에 들어와
창살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것을 탐지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가지 못하고 또한 인마를 모아서 원수를 죽인다는 염탐을 듣고 살펴서 차견하여 오게 되었습니다고 했고 집이 이 맹고의 말도 또한 같았으니 왕이 과연 이런 뜻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만일 이런 뜻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과연 있다면 심히 국왕에게 이루은 것이 아니다. 피차 원수가 되어 서로 보복하면 군사가 연하여 화를 맺는 것을 어느 때에야 거치겠는가. 짐이 점령을 받으러 천하의 임금 주인이 되어 일시 동인하여 멀고 가까운 데에 간격이 없거늘 이런 거동이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심히 민망스럽다. 이미 칙스를 보내 이고나 팝 등에게 멋대로 인마를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유시하여 경계하였으니 왕도 또한 마땅히 원한을 풀고 국경을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문득 간과를 함부로 하여 후회를 끼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또 왕과 여진이 원한을 맺는 것은 실로 낭발한 부자를 꿰어 죽임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선제 때 이미 일찍이 여러 번 칙령을 두 곳에 내려 원한을 풀고 병사를 쉬어 각각 국경을 편안하게 하였던 까닭으로 뒤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각각 근심이 없었다. 이제 건주 사미가 만약 혹 명완하고 무지하여 옛 원한을 돌이켜 생각하고 먼저 왕의 변경을 침범한다면 왕은 마땅히 그 까닭을 스스로 반성하여 삼가 봉토를 지키고 저들로 하여금 감히 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만둘 것이지 어찌 군병을 일으켜 국경을 넘어 한때의 분원을 흔쾌히 하여 원한을 얽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가. 짐이 특별히 칙스를 배신 최이름 등에게 주어 가지고 돌아가 왕에게 유시하는 것은 진시로 참아두고서 인민들이 해독을 억울하게 입게 할 수 없는 까닭에 쓰이니 왕은 공경이 받고 소리하지 마라 하였다. 임금이 영의정 신숙조 상당부원군 환명의 조의정 구치관 우의정 황수신 병조판서 윤자운 등을 불러 이르기를 이제 칙스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회주해야 되겠는가 하니 신숙주 등이 말하기를 황제의 칙스가 있으니 지금 마땅히 성지를 험준한다고 대답하고 만일 후에 동병할 형세가 있으면 또한 어찌할 말이 없음을 건심하겠습니까 하므로 전교하기를 내 뜻도 바로 이와 같으니 이러한 뜻으로 주본을 만들게 하라 하였다.